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270만 원 공급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표된 자료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장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담긴 이런 대책이 나오나 했는데, 근데 뭐 좀 약간 속빈강정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께 정부 정책이 발표되는 만큼 좀 발빠르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 준비를 했고요. 크게 기대했던 부분들하고는 좀 기대만큼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눈치를 아직까지도 많이 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이 정권이 교체가 될 때까지는 부동산 가격,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주택이 없으신 분들 박탈감 때문에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또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도 억울하게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내서 시장 상황이 왜곡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탄생할 때 기조를 가졌던 게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시장 중심적으로 돌리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좀 더 시장이 정상화되고 우리가 조금 더 주거의 사다리를 이동을 할 수 있는 방향은 바로 시장 친화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부에서는 고민을 좀 더 많이 하셔가지고 좀 더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발표된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망을 키우고 부담을 줄이는 국민 주거 안정 실험 방안이라고 거창하게 얘기를 잡았습니다. 어제 발표가 됐고요. 오늘은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또 정부 정책이 나왔는 만큼 그 정책에 나와 있는 그 보도 자료 내용을 토대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총 5가지 방향을 잡았고요. 첫 번째가 도심의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 두 번째가 주거 환경을 혁신하고 안전성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내용, 또 세 번째는 공급이 굉장히 문제죠. 공급의 시차를 단축해서 좀 더 빨리 공급되도록 만들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주거 사다리 복원 그리고 주택 품질 제고라는 부분은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고민하는 방송인 만큼 이 부분은 투자와는 조금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향후에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가장 중요한 핫 이슈인 도심의 공급을 어떤 식으로 확대를 할 것이냐, 또 주거 환경은 어떻게 혁신을 시키고 안전을 강화할 것이냐, 또 공급 시차는 어떻게 단축시킬 것이냐, 이 두 가지 굉장히 큰 화두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심 공급 확대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눠놨습니다. 신규 정비구역의 지정을 확대하겠다. 이게 굉장히 좀 와닿습니다. 예전에 굉장히 정비 사업을 많이 해제를 시키고 또 진행이 못 되도록 좀 막았었죠. 그 내용들 때문에, 그 이슈들 때문에 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지 못해서 서울 도심에 공급 부족 현상을 낳았고, 이게 또 유동성 공급과 맞물려 버려서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해버리는 그런 악영향이 왔습니다.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향후에 5년간 전국적으로는 22만 호, 서울에만 10만 호 정도를 공급을 하겠다. 매년 한 2만 호 정도는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는다는 예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부담금, 재건축이 진행이 좀 빨리빨리 돼줘야 되는데 이 부담금이 많기 때문에 진행이 못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지금 현재도 지체되어 있습니다.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부담금에 대해서 좀 더 완화를 시켜주는 방향으로 기조를 잡겠다라는 내용이고, 그와 동시에 재건축이 진행될 만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재건축이 진행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안전진단의 구조 안전성이 굉장히 좀 상향 조정이 되어서 2018년에 비해서 상향 조정이 되어서 문제가 됐는데요. 요거를 조금 더 하향화 시키겠다. 그래서 안전진단의 규제를 좀 낮춤으로 인해 가지고 재건축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도심복합사업이라고 있었죠. 이 공공이 진행하는 도심복합사업이었는데요. 법 제도를 정비를 해서 민간이 참여하는 도심 복합 사업을 만들어서 좀 더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재개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내년 상반기에 바로 지자체 공모를 착수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수도권에 공급을 좀 더 많이 시켜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제목에서와 같이 공급을 확대시켜준다고 하니까 물론 주택시장 가격은 향후에는 안정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공급이 이제 들어온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좀 더 많아질 것이다. 폭이 확대될 것이다.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주거환경 혁신 안정 방안인데요. 크게 중요한 투자에 있어서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택지 15만 호를 신규로 발굴하겠다. 신규 택지는 그렇습니다. 도심에는, 서울 도심에는 공급할 곳이 없습니다. 그 외곽 지역에다가 발표를 한다는 내용이고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를 한다는 내용이니까 한번
땅을 가지신 분들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GTX 우리 A 노선 지금 계속 공사 진행 중이죠. 2024년 6월 이전에 조기 개통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B, C 노선도 주변에 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촉각을 곤두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기 착공하겠다라는 내용이니까 이런 호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한 가지 들어있는 게 뭐냐면 1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1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 연말까지 지정을 해서 이 임기 내에 이번 정부 임기 내에 빠르게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게 조금 밀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스터 플랜을 2024년 2년 뒤죠. 연구 결과를 토대로 수립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신도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또 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쓰라린 소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좀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해 대응 이번에 물난리가 났었죠. 그로 인해서 취약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겠다 이런 방안이 담겨 있고요. 세 번째로 공급시차 단축입니다.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하죠. 현재까지 뭐 심의 같은 것들이 다 일일이 분리되어 심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공급이 굉장히 좀 느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부 다 모아서 한꺼번에 통합심의를 이용을 해서 통합심의를 하기 때문에 민간 정비 사업이 굉장히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신속 통합 사업이 이런 제도죠. 그래서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신규 택지, 만약에 신규 택지를 이제 지정을 하게 되면 보통은 계획이 나오고 난 다음에 구역을 지정을 하는데 요거에 그런 거 없이 구역 지정과 동시에 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래서 동시에 진행을 해서 빨리 좀 더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시차도 굉장히 단축시킨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주거사들의 복원 그리고 주택 품질의 제고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한번 살펴보시면 될 부분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향후 5년 동안 270만 호를 공급하도록 하겠다. 서울에만 일단 50만 호를 잡아놨습니다. 50만 호. 최근 5년보다 50% 이상 많은 인허가 물량, 그러니까 이거에 인허가 물량만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는 겁니다. 5년 이내에 공급이 들어온다는 게 아니고 공급 계획을 잡겠다라는 내용이니까 앞으로 5년 동안도 서울의 주택 가격은 굉장히 좀 안정화 아니면 좀 상향 쪽으로 기조를 틀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보입니다. 자, 수도권의 총 158만 호, 지방 대도시에 수요가 많은 지방 대도시 광역시급 정도 되겠죠. 여기에 52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이런 형태의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한번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굉장히 좀 감소를 시켜놨습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도심의 양질의 주택이 공급이 되어서 서울시라는 이 서울에 우리 수도의 경쟁력도 세계적으로 향상이 되고 이를 핵심적인 도시가 될 텐데 그걸 막아놔버렸기 때문에 주택 가격도 상승하고 서울의 세계적인 경쟁력도 좀 하향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거를 이제 틀어가지고 서울에서는 이제 앞으로 신속 통합 기획 방식으로 10만 호를 공급을 예정을 하고 있다. 경기 인천에는 역세권이나 노후 주거지 등으로 4만 호를 지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지방은 광역시 쇠퇴 구도심, 이제 구도심을 좀 살리겠다는 내용이죠. 구도심 위주로 8만 호 정도를 신규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우리가 투자를 하는 사람이 또 부동산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주목을 해야 되느냐? 바로 서울이죠. 이 서울의 신속 통합기에 여기다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신속 통합을 기획을 한다 그러면 이 신속 통합만 하겠습니까? 바로 옆에 보이는 역세권이 보이죠. 이 역세권 지역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신속 통합은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좀 위험 부담은 약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라. 왜냐하면 주택이 있으신 분들이 한 채 더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남들보다 비싸게 사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속 통합보다는 차라리 역세권에 우리가 만약에 뭐 신축을 한다 그러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적극 활용하시고, 역세권에 만약에 재개발이 진행된다, 서울 중심지의 도심에 역과 가까운 위치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다 그러면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생길 겁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만약에 투자를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부도 굉장히 한 차례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시게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정부 정책 기조가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도심에다가 공급을 하겠다, 역세권 지역에 위주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가 투자자들이 관심을 주목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걸 한번 보시고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투자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